프린트물 실습할 열기 위해서요. 열기 하셔가지고 우리 항상 가던데 액세스 교재 기출 자료 실습할 들어가셔가지고요. 기출용 1로 가셔가지고. 저 어저께는 폼에 관련된 간단한 세 가지 정도 했고요. 오늘은 조건부 서식을 보겠습니다. 시아디코 현황 요 폼을 디자인 보기 누르시고요. 자, 조건부 서식인데 여러분들 조건부 서식에서 중요한 거 알아보면요. 일단은 시험에서는요. 본문 구역에 대해서 본문 구역에 뭐 본문 영역 구역 똑같은 말입니다. 영역의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서식 는 문제 그 시험이에요. 그럴 때는 제일 처음 해야 될 작업은 본문 영역의 모든 컨트롤을 선택부터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조건부 서식의 기능을 실행할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 보면 여러분들 조건은 간단합니다. 입고 수량이 50 이상, 이 조건이거든요. 일단은 모든 컨트롤에 서식을 할 때는요, 나중에 필드 값이 되어 있는 부분을 시기로 변경하셔야 되고요. 조건식은 이제 대괄호 놓고 입고 수량에서 필드명은 대괄호, 이상기호 놓고 50 이러면 돼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죠. 자, 시기로 왜 조건식을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우선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은 본문 구역에 있는 모든 컨트롤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요 앞에 눈금자가 있거든요. 눈금자에 갖다 대면 화살표 나온 데 있죠. 이렇게. 그럴 때 여러분들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다 선택이 돼요. 그리고 조건부 서식은 서식 탭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새 규칙 클릭하시고요. 그다음에 규칙 이용은 요거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요 밑에 필드 값이 돼 있죠. 우리 필드 값은 아니고 시기로 바꿔요. 시기. 그리고 조건식을 넣을 거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입고 수량 대괄호 넣고 이상기호 넣고 50. 그래서 필드명 비교 연산자 비교값 이렇게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이게 입력을 쭉 해주면 돼요. 그리고 XS는 조건부 서식할 때 참조로 너는 넣지 않습니다. 너는 넣지 않고 막바로 필드 메뉴. 자, 그리고 서식은 굵게 밑줄이거든요. 일단은 굵게는 처음에 같이 하고 밑줄은 세 번째 겁니다. 한 번씩 클릭해 주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요. 요렇게 들어갈 거다. 그 말이고요. 마지막 확인 눌리면 여기서는 확인할 수 없고 저장하고 폼 보기 상태에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보시면 지금 밑에 그림이 있죠? 자, 일단은 50 이상에 대한 입고 수량이 관련된 행전체적 레코드가 들어갔죠. 모든 컨트롤. 그럼 50 이상만 들어가면 내려오시면 또 이게 뭐 입고 번호 13번이죠. 그거도 굵게 밑줄 들어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처음에는 입고 번호 2번입니다. 그 그림이 밑에 결과 그림하고 똑같은데. 저까지가 조건부 서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작년부터 이제 계속 도메인 함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잠시 디자인 보기로 바꿔주시고요. 3번은 요 폼을 안 쓸 거고요. 닫기. 제가 임시로 만들어 놓은 요 데이터 가지고 좀 만들어 놓은 폼이 있어요. 뭐 데이터는 똑같습니다.
시약 있고 현황 예제 폼을 한번 열어볼까요? 디자인 보기로. 자, 제가 데이터를 조금, 요건 똑같은데 요건 좀 바꿔놨어. 책에 도메인 함수 문제가 없어가지고 제가 기출 유형과 비슷하게 뭐 패턴은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폼 바닥글에 보시면 그 TLT 수량은 언바운드 요겁니다. 속성상을 잠시 띄워보면 시험장 가셔가지고 반드시 요 컨트롤 이름을 확인을 꼭 하셔야 되거든요. 자, 이 컨트롤이 맞죠? 여기에 말 거냐면 TLT 시야 코드가 뭐냐면요. 요게 이 컨트롤 이름이거든요. 이 필드명이 바운드된. 요 하기 전에 여러분들 참조로 요 그 폼 전체 속성창을 잠시 바꿀게요. 또 회색을 클릭하시고요. 요 기본 보기가 지금 단일 폼으로 되어 있는데 야를 잠시 연속 폼으로 바꿔놓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이유가요. 연속 폼 바꿔놓으면 저장하고 폼 보기 하면 이제 데이터가 쭉 다 나오거든요. 약간 앙금 한 개만 나오니까. 그럼 시야 코드라는 필드에 들어있는 요 데이터 있죠. 요 컨트롤 박스 이름이 txt 여러분들 시야 코드거든요. 여기 커스를 딱딱 넣으면 이 시야 코드 요 데이터가 여러분들 첫 번째 화살 보시면 주문 테이블로 갈 거거든요. 자, 주문 테이블 한번 열어보면 주문 테이블에 있는 시야 코드로 가서 요 시야 코드 필드 안에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여기 선택했던 여기에 커스가 위치하는 요 데이터 요 데이터를 찾습니다. 이 조건이거든요. 찾아가지고 그 시야 코드 레코드에 뭐도 있냐면 수량 데이터도 있거든요. 그러면 해당 P0011이라면 그것만 얘들이 찾아가지고 요 숫자를 다 체크해서 다 더하는 게 뒷섬이에요. 그러면 해당 TXT 시야 코드에 입력된 시야 코드를 주문 테이블에 가서 그 안에 있는 시야 코드 필드에서 찾을 거예요. 그래서 찾았던 이 시야 코드에 해당하는 수량이라는 데이터에 가서 이 숫자를 합계를 내는 그게 바로 뒷섬이거든요. 그럼 도메인 함수 공식을 먼저 적어드리고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3번인데요. 자, 3번 문제는 요겁니다. 요것은 도메인 함수 문제. 우리는 뒷섬을 쓸 건데 엑셀에서는 데이터베이스 함수하고 모양새가 똑같아요. 뒷섬. 그 다음에 필드 명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원본. 쌍따옴 묶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조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함수냐면 조건을 만족하는 레코드를 찾아서 어디서 원본에서 원본 개체, 원본 개체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레코드를 검색하여 해당 필드명 데이터에 대한 합계를 구하랍니다. 여기 도메인 함수거든요. 문제 파악하실 때 필드명이 뭔지 합계를 구할 필드명이죠. 어디서 찾는 건지 원본 개체가 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건지 요 세 가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필드명은 문제 보면 뭐라 돼 있냐면요. 두 번째 줄에 수량의 합계를 표시하라 돼 있죠. 수량 필드가. 원본은 어디 가서 주문 테이블에 갔어. 주문 테이블. 그래서 조건은 주문 테이블 안에 있는 시야 코드 필드에서 찾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기 전에 필드명이 들어가고요. 이꼴 컨트롤. 자, 일단은 요 세 개는요, 다 쌍따옴표를 묶어줘야 돼. 쌍따옴표. 원래는 대괄호도 넣어줘야 되지만 대괄호는 생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넣어도 돼요. 실기했습니다. 그럼 요 순서대로 요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까? 바꿔도 돼요.
어. 근데 이렇게 뭐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변경, 순서 바꿔가는 게 없습니다. 그럼 이 필드명은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필드명은 어디 있는 필드명이냐면요. 여러분들, 해당 원본 개체에 있는 필드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컨트롤명은 홈에 있는 컨트롤명. 그러면 문제 보면 txt 시야 코드가 이제 여기 들어가요. 좁은 테이블 안에 있는 시야 코드 필드가 여기 들어갈 거거든요. 여기에 입력된 값 있죠? 우리 컨트롤마다 입력된 값, 뭐 데이터가 쭉 나오는데 레코드마다 이 데이터가 틀리죠. 그럼 여기에 컷을 딱 두면 요 컨트롤 입력된 값이 요 필드에 가서 같은 것을 찾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 관련된 필드에는 여러분 수량 필드도 있지 않습니까? 요것을 다 모아가지고 합계를 구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txt 그 폼 바닥글에 있는 txt 수량이라는 필드 컨트롤 원본에 가세요. 원본에서 여러분들 런이 들어가고 런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빗썸을 쓸 겁니다. 빗썸을 쓰고 갈로 열고 필드명은 수량이죠. 수량. 원본은 여러분들 주문입니다. 주문. 조건은 주문 테이블 안에 있는 시야 코드 필드에서 찾을 거거든요. 이꼴 같은 거. 어디 입력된 거? 폼에 txt 여러분들 시야 코드 컨트롤에 입력된 거. 여기 컨트롤입니다. 요렇게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순서만 여러분들 아시면 돼요. 필드명, 원본, 조건. 이렇게. 그래서 요것을 지금 여러분들 입력을 하실 건데요. 어떻게 요 언바운드 선택하고 컨트롤 원본에 요게 지금 여러분들 요것을 입력하시면 돼요. 면하시고 뒷선부터 입력합니다. 자, 저장하고 여러분들 폼 보기로 보면 현재 P0005에 나왔더만은 46이 나와야 되고요. P005는 46이고요. 위에 B001은 27이거든요. 이 그림은 시야 코드가 B0001에 나왔을 때 그에 대한 수량 합계가 나온 거예요. 그림에서. 요 커스를 바꾸면 수량 합계가 여러분들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온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아래 커스 넣어보면 이게 바뀌죠. 근데 기준은 B000에 나왔을 때는요, 27이 나오면 잘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함수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제 기타적으로 방금 했던 도메인 함수가 출제되는 종류들이 한 네 가지 정도. 일단은 방금 했던 여러분들 뒷성, 합계, 그 다음에 평균, DAVG. 공식은 똑같습니다. 평균을 구하는 거고요. 디카운트, 개수, 인원수 이런 거. 그 다음에 디룩업. 요 네 가지가 시험에 좀 나오는 거예요. 디룩업은 조회함수.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디룩 같은 경우는 여러 레코드가 조회될 때 첫 번째 해당하는 레코드를 줘야 합니다. 여러 개가 나올 때. 첫 번째 해당하는 레코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은 똑같으니까 야는 합계, 야는 평균, 야는 개수, 야는 조회. 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식은 똑같으니까 요 세 가지만 잘 파악하시면 돼요. 세 가지. 자,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넘어가셔가지고 두 번째 폼을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닫게 하시고요. 요번에는 기출 유형 2를 엽니다. 자, 일단 처음 여러분들 우리 항상 그 세 문제가 나오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업소 이용관리 폼을 디자인 보기. 그리고 속성창이 떠 있으면 닫지 마시고 이거 계속 쓸 거거든요. 자, 문제 보면 1번 문제가 뭐냐면요. 이 폼 머리글에 여러분들 레이블을 만들 거거든요. 제목. 컨트롤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제 자, 1번 문제 하기 전에 여러분들 제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컨트롤에 대한 어떤 종류 설명 좀 드리면요. 시험에서 여러분들 뭐 제일 처음에 뭐 요거 순서는 제가 바꿔서 잠시 할게요. 네 가지 정도는 알고 하셔야 되거든요. 일단은 레이블이라는 컨트롤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 저 위에 보면 컨트롤 그룹이 있죠. 여기에 가가가 있는데요. 여기에 살짝 마우스 올려보세요. 그러면 얘는 레이블이라고 나오죠. 레이블은 요 앞에 있는 본문에 요런 거 다 레이블이에요. 요런 게 제목들. 자, 그래서 레이블은 역할이 뭐냐면요. 이름표, 즉 제목을 만들 경우. 요것은 특징이 바운드, 연결이라는 뜻이거든요. 연결이 불가능해요. 그 말은 원본 필드를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오직 타이틀인 제목을 만들 때만 써요. 그래서 폼에서 주로 제목을 생성하시오 할 때는 레이블 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레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름은 LBL이나 라벨 이런 말을 많이 칭합니다. 시험에서. 뭐 이것은 뭐 타이틀이라는 이름으로 제시할 때도 있어요. 만들 때는. 근데 만들어져 있는 것은 다 LBL, 라벨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레이블 약자입니다. 두 번째 태그 상자가 제일 많이 쓰이는데요. 이 많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 태그 상자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컨트롤은 여기에 기억 니은 있죠. 여기에 마우스 올려보시면 여기에 보면 뭐라 나오냐면 텍스트 상자라고 나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아들이 다 태그 상자예요. 태그 상자 용도가 아주 다양한데요. 일단 바운드 가능합니다. 원본 필드를 얘기할 수 있고 수식 작성도 가능하고 수식 작성은 앞에 넣어 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검색할 때 입력 박스용으로 많이 씁니다. 뭐 지금은 여기에 언바운드 콤보 상자지만은 얘를 여기에 연결 안 시킨 게 언바운드거든요. 바운드 안 시켜놓고 그냥 입력 박스, 저 입력하는 용도로 쓸 때도 있어요. 요 텍스트 상자에 입력했던 자료를 만약에 검색 버튼을 눌려서 입력했던 자료가 현재 폼에 검색되게끔 그런 용도로도 많이 쓰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세 가지가 있고요. 주로 이름은 TXT로만 시작합니다. 텍스트 학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단추인데요. 그리고 단추가 어떤 거냐면 이게 단추예요. 명령 단추인데 명령 단추를 만들어서 특정 기능을 실행할 때 이 명령 단추는 여러분들 자세히 버튼이 있거든요. 끝에. 이거 누르면 요 밑에 보면 컨트롤 마법사 사용이 있어요. 이것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항상. 활성화된 상태에서 마법사를 통해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우리가 VB 말고 따로 기능에서 요것을 써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게끔 요거 내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명령 단추는 결과적으로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폼 닫는 것도 있고, 뭐 폼 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럴 때 이름은 주로 CMD로 많이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 적거든요. CMD. 그래서 야는 명령 단추인데요. 야는 기능이 특정 기능을 수행할 때 주로 매크로 함수를 사용하거든요. 매크로 함수는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함수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이퍼마이 보고서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컨트롤인데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막보로 보일 거예요. 옵션 옆에 야가 하이퍼마이 보고서. 마우스 살짝 올려보면 하이퍼마이 보고서 나오죠. 요거까지 줬어요. 그러니까 딱 네 가지만 아시면 돼요. 태그상자, 레이블, 단추, 하이퍼마이 보고서. 또 직접 만드는 경우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네 가지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이퍼마이 보고서는 여러분들 단추나 명령 단추나 다 컨트롤 마법사를 써서 만든 작업이에요. 제가 좀 이따가 잠깐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밑에는 뭐 나중에 한번 해드릴 거고요. 요거는, 자, 요거는 아까 했던 내용입니다. 1번 문제부터 한번 볼 건데요. 요것은 이제 설명이고, 자, 그래서 1번 문제 1번 문항은 뭐 하는 거냐면요. 레이블을 가지고 제목을 만드는 거거든요. 한번, 그래서 요거는 레이블이라는 컨트롤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 만들 거냐면, 그림 보시면 중간 정도 만들어 놨죠? 그럼 요쯤에 만들 거예요. 그다음 레이블은 요겁니다. 가가. 야를 클릭하시고, 대충 중간 정도에 그냥 클릭하세요. 커서 깜빡깜빡거릴 거예요. 요 자리에 여러분들 지금 데이터 치면 돼요. 서울 요금소의 입구 영업소 관리. 글자부터 치시고 이제 설정을 좀 해야 되는데. 자, 글자 지키죠? 이름표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프린터 보시면 이름은 이 컨트롤 이름이거든요. LBL 제목을 해놔야 되겠죠? 그럼 만들어진 레이블 컨트롤 선택하셨다면 여기에 선택 유형이 레이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름, 여기 컨트롤 이름 입력할 때 여기서 입력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 치냐면 소문자로 LBL입니다. LBL. 라벨 약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름은 제목. 여기 치면 돼요. 여기 이름란에 치면 돼요. 자, 그리고 글꼴 크기는 요 위에 다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글꼴 관련, 글꼴 이름, 크기, 맞춤, 두께, 밑줄 다 있죠. 문자수까지. 글꼴 서식 관련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는 크기는 11로 돼 있죠? 야를 20으로 바꿔주시고, 20. 그리고 문자색은 여러분들 아래에 여기에 문자색이 보입니까? 문자색. 우리 색상 코드로 입력하는 건 아니고요. 미리 만들어진 문자, 즉 글자 색깔, 만들어 놓은 색깔이 있어요. 그 이름을 선택하면 돼. 그럴 때는 화살표를 클릭. 요거 누르면 만들어진 글꼴 이름이 글자 그 색깔 이름을 요걸로 정의한 거죠. 어떤 색깔인지 눌려봐야 됩니다. 어두운 텍스트라는 여러분들 문자색 요것을 선택합니다. 자, 그럼 문자 어두운 텍스트를 선택하면 여러분들 보니까 약간 짙은 회색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일단 설정 끝났는데 요 글자가 다 안 보이잖아요. 글자가 보일 정도로 개체를 크기 조절 좀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위치는 여러분 한 중간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그 그림에서 중간 정도 있는데 요쯤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이제 채점기가 감점을 시킬지 안 시킬지 아직 모릅니다.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해당 위치 중간 정도에 그냥 갖다 놓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요. 여기 이제 제목을 만드는 방 1번이고요. 2번은 뭐냐면 기본 폼과 하이 폼의 레코드 원본 및 관계를 참조해서 적절한 필드를 기준으로 두 폼을 연결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하이 폼 만드는 건 안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뭐냐면 이거보다는요. 하이 폼은 뭐냐? 요거부터 좀 알려드리면 폼 안에 폼을 하이 폼이랍니다. 저 기본 폼 안에 있는 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이폼을 작성하는 이유는 만드는 이유는요. 기본 폼에 없는 데이터를 필요한 데이터죠. 하이폼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이폼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기 위한 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이폼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보기 위한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 폼의 레코드 원본이 여러분들 뭐 회사로 따지면 그냥 어 사원 전체 사원에 대한 사원 목록이라 요 테이블 한 개 만들었어. 요 테이블 원본으로 두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이폼으로 늘 폼을 레코드 원본이 뭘로 쓴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사원 정보를 합시다. 근데 여러분들 기본 폼 안에는 이 하이폼에 있는 사원 정보 안에 있는 어떤 특정 필드 데이터가 없어요. 근데 기본 폼과 하이 폼을 공통 필드 관계 존재하면 이게 딱 연결만 시키면 여기는 없지만은 하이 폼을 통해서 좀 디테일한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말로 하는 거는 좀 그렇고, 그죠? 제가 간단하게 기본 폼, 본문구역이라고 봅니다. 본문구역. 그러면 본문구역의 기본 폼에 있는 뭐 필드가 예를 들어서 4번이 그냥 이름이 있고 부서 정도만 있다 합시다. 하이퍼만에는 4번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인사, 복과 성적, 인사 성적이라고 해요. 줄였어. 여러분 입사 성적이라고요? 입사 성적. 그 다음에 연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책이 있다 합시다. 근데 기본 폼이 없는 데이터가 입사 성적, 연고지, 직책이 여기는 없잖아요. 근데 4번 공통 필드만 있으면 딱 조인을 딱 하면 연결만 시키면 그렇다고 관계 설정하는 건 아니고 연결만 시키면 같은 4번이 요로 접근해서 요 입사 성적과 연고지하고 직책을 이 기본 폼에서 하이 폼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기본 폼에 본문에 4번만 바운드 시켜놨어요. 이런 표고 여기 4번에 A 001을 합시다. 그리고 요 안에 폼을 또 집어넣은 거죠. 본문구역. 주로 본문구역에 집어넣거든요. 요 안에 요 여기 전체적으로 본문구역인데요. 본문구역 안에 여기 전체적인 폼 본문구역이고 요 안에 하이폼을 한 개 집어넣으면 여기에 입사 성적 그다음에 연고지 직책이랍시다. 그럼 입사 성적이 어떤 사원 만약에 100점 만점이라면 예를 들어서 80점. 연고지는 부산입니다. 직책은 신입, 적 사원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뭐 4번이 한 명이니까 여러 명 나오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4번을 딱 선택하면 야는 기본 폼에 있는 필드거나 넌 하이폼 안에 있는 필드, 하이폼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야를 선택하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이폼을 안 만들고 따로따로 열어서 본다면 좀 그렇잖아요. 이 한번 딱 선택하면 하이폼을 통해서 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폼과 기본폼을 이렇게 되려면 기본폼과 하이폼은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되려면 하이폼은요, 연결 필드가 문제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 보면 알아서 연결해라. 적절한 필드로 연결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잠시 보면 여러분들 여기 여러분들 하이폼이거든요. 야 기본. 그래서 우리 저장하고 폼 보기 하면 지금은 다 나오잖아요. 그럼 지역 코드가 예를 들어서 108을 선택했을 때 108. 지금은 우리 VB 안 했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나중에 하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럼 이 지역 코드 108 하면서 부산이 바뀌면서 부산 맞나? 천안이네. 천안에 바뀌면서 천안에 관련된 여러분들 통행 차량 목록, 차량 번호, 진입시간, 통행료 이런 거 다 나온다는 소리예요. 내한테 없는 것을 하이폰을 통해서 본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세 건이 나와야 되는데 연결이 지금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본 폰과 하이폰 간에 공통 필드를 연결 안 시켜놓고 하이폰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설정해라. 그러면 우리가 도사도 아니고 어떻게 연결 필드를 찾느냐 이거죠. 말도 없는데.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문제로 접근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문제로 접근해 보면 문제에서 이제 힌트가 있거든요. 문제에서 레코드 원본하고 원본과 여러분들 관계를 참조해 있죠. 혹시 자기 자리 요거 관계 설정이 안 된 경우는 이게 잘 안 되는데요. 관계를 참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잠시 디자인 보기로 바꿔주시고요. 이 기본 폼의 레코드 원본은 요 회색을 한번 클릭하고 속성이 안 닫았다면 한번 클릭하면 여러분들 여기 전 기본 폼 전체 속성창이거든요. 지역 정보, 지역 정보를 레코드 원본을 둔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이폼 레코드 원본을 보려면 하이폼 안에 이동 막대가 있습니다. 얘를 조금만 내려볼까요? 하이폼 안에도 회색 부분 있죠. 요 회색 배경을 한번 클릭합니다. 그러면 클릭하면 얘는 하이폼의 전체 소수장입니다. 그냥 통행 목록이죠. 그러면 뭐가 관계를 참조한 수입니까? 요 상태에서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 잠시 데이터 도구에 가보세요. 가시면 관계 그룹에 관계라고 있거든요. 관계를 올려볼까요? 우리 미리 해놨거든요. 그때 요거 우리 그 풀 때 관계 설정할 때 요렇게 관계 늘렸더만 관계 설정이 지금 없네요. 여러분들 관계를 우리가 네, 저장을 안 놓은 것 같습니다. 요거 보면 관계 설정이 돼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저장해 놨습니다. 여러분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우리 관계 설정 안 했나? 잠시만요. 어? 저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앞서서 녹음이 안 돼가지고요. 자, 일단은 조금 전에 했던 그 내용이 이제 녹화가 안 돼서 한 번만 더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이번 문제는 기본 폼과 하이폼 레코드 원본과 관계를 참조했기 때문에 자, 요 설정하기 전에 데이터베이스 오가셔가지고 관계를 눌리면 통행 목록과 지역 정보 간에 우리 요 문제가 안 풀었거든요. 그래서 5페이지에 가서 관계 설정을 먼저 했었어요. 아까 전에. 입구 아이디하고 지역 정보를 이렇게 조인을 걸어서 넣었고요. 그게 관계 편입창이 뜬 상태에서 두 가지를 무결성 체크, 업데이트 체크하시면 기출 유형 2번에 관계 설정 끝난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만들기로 돼 있었죠. 아까 전에 만들기 누르면 관계가 완료됐었고 저장하고 닫으면 되고요. 요 관계를 맺었던 입구 아이디하고 지역 정보가 이제 닫고 이 영업소 이용관리 폼 안에 기본 폼과 하이 폼의
관련된 필드들이거든요. 관계 맺은 필드가. 그것을 자동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이폼 개체를 선택하고 하이폼 하이보고서 속성창에서 기본 필드 연결 옆에 원래는 약 없었죠. 없었었고 하이폼 연결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연결되더라 이거죠.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 작업은 끝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기본 폼과 하이 폼은 알아서 연결해라. 적절한 필드 또는 관계를 참조하면 아, 이 관련이 있구나 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이 폼 필드 연결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인식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여기까지가 2번이었고요. 3번은 여러분들 하이 폼 바닥글로 가야 되는데 3번 문항은 하이 폼 안에 여러분들 폼 바닥글로 이동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현재 폼을 보시면 야가 여러분들 기본 폼이고 하이 폼은 요 안에 요 안에 있는 하이 폼 바닥글이에요. 언바운드가 보이시죠? 야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야는 여러분들 통행 차량 수 개수를 구할 거거든요. 그래서 속성창을 보시면 자 이게 TXT 통행 차량 수가 맞습니다. 여기에 컨트롤 원본에서 할 건데 여러분들 개수 구할 때는 수 동행 차량의 수를 구할 때는 개수거든요. 카운트를 쓰시면 돼요. 직계함수. 그러면 하이폰 바닥글에 있는 txt 그 다음에 동행 차량 수 컨트롤 원본에 가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런을 하고 카운트 count 발로 열고 별표 넣어줍니다. 그러면 동행 차량수에 대한 개수가 오겠죠. 개수. 전체 레코드 개수. 그런데 형식 속성도 설정하셔야 돼 있죠. 그럼 요거 한 가지 하고 바로 밑에 형식이 있거든요. 형식 가서 여러분들 엑셀하고 똑같은데 숫자를 대시하는 경우는 샵과 0이 있습니다. 0을 쓰시면 돼요. 왜냐하면 샵을 쓰면 0이 안 나오거든요. 그 0이더라도 0 나오고 건자 붙여져 있기 때문에 0번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엔터 치면 여러분들 나중에 뭐가 표시될 거냐면 통화교가 나올 거예요. 통화교는 여기 제가 글자체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만 나중에 엔터 치면 0하고 이게 통화교 관계 들어가고 이렇게 건자가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통화교가 왜 들어갔냐면 자동으로 액세스는 뒤에 어떤 문자를 표시할 때 야가 있어야 돼요. 뒤에를 표시하기 위한 기능이거든요. 통화교는. 근데 자동으로 넣어줘.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원래 넣어주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 연건 하면 끝입니다. 그럼 가서 컨트롤 원본 가셔가지고 넣으시고 카운트 별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밑에 형식에 연건 집을까요? 연건 숫자 0 뒤에 건자 붙이겠다. 엔터 치면 이렇게 통화교가 들어가죠. 관계없습니다. 원래 들어가는 거. 원래 우리가 넣어줘야 되는데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저장하고 홈 보기로 바꿔보시면요. 여기 지금은 연건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 VBO 하면 우리 프린트처럼 세 건이 나올 거예요. 뭐좀 이따가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연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건 아니고. 자, 일단 여기까지가 세 개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디자인. 자, 여기까지 하시면 끝이죠. 자, 이것은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가족을 할게요. 이거 좀 지우. 그리고 3번 문항에서 좀 약간 한 개 더 할 게 있는데요. 요건데요. 여러분들 또 다른 형태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 형태가 요겁니다. 컨트롤 원본만 설정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형식이 없을 경우는 엔드 연산자를 써야 되거든요. 연결 연산자. 그러면 컨트롤 문 가셔가지고 카운트 별표하시고 엔드 넣고 건자를 넣으세요. 야, 형식 속성이란 말이 제시 안 됐을 때는 건자를 붙이기 위해서는 요렇게 엔드 연산자를 써야 됩니다. 요 두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컨트롤 원본만 설정하시오. 근데 건을 붙여야 돼요. 그럴 때는 엔드 연산자를 쓸 수밖에 없다. 요거 한 가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가지고요. 2번은 조금 새로운 겁니다. 그죠? 새로운 거. 요거는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2번 문항은 요것도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서식을 넣는 문제거든요. 그럴 때는 항상 필드 값을 시기로 바꾸면 됩니다. 근데 좀 색다른 건데요. 일단은 통행 차량 보기 폼이 요건 아니거든요. 요건 닫고 저장했으면 통행 차량 보기라는 폼을 디자인 봅니다. 그리고 본문 구역에 대해서 모든 콘텐츠 넣어야 되거든요. 그때는 다 선택부터 해야 되겠죠. 그러면 눈금자에 가서 화살표 나올 때 클릭. 그리고 서식 가서 조건부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세규칙, 시기 필드 값을 시기로 바꿔놓고 문제 보면 할인 구분이 널이 아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잠시 보여드리면 여러분 취소할 필요 없어요. 제가 통행 차량 보기 하기 전에 폼 보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할인 구분에 데이터가 들어간 것도 있고 비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 조건부 서식은 널은 비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비어 있지 않은 레코드에 대해서만 서식을 넣습니다. 그걸 어떻게 조건식에 넣느냐, 어떻게 입력하느냐. 자, 그것을 이제 해볼 건데요. 자, 다시 제가 들어갑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 비어 있지 않다는 것은 널은 비어 있다는 뜻이고요. 뭐 소문자로 똑같이 할게요. 어, 이즈널이죠. 이즈널은 비어 있다는 뜻이고 비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 부정연산자 낫을 써야 되거든요. 이전한 널 이걸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드 값을 식으로 바꿨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할인 구분 대괄호 필드명이니까 이전한 날 이렇게 비어 있지 않은 것만 찾겠다 이겁니다. 자 반대로 비어 있는 것만 해라 하면 이전을 이렇게 하면 되고 지금은 요것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 가서 대괄호 놓고요. 이제 필드명은 뭐냐? 할인 구분이죠. 그 다음에 띄우고 is 띄우고 not 띄우고 null입니다. 그러면 요 조건식의 할인 구분 이전한 날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굵게 기울인 꼴 두 가지를 할 건데요. 야가 굵게고 두 번째 가짜가 기울인 꼴이에요. 야를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확인.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다. 그 말이고요. 확인 눌리면요.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확인할 수 없고 저장하고 폼 보기로 바꿔보시면요. 이렇게 비어 있지 않은 것만 굵게 되면서 기울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잘 된 거. 근데 비어 있는 거,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기울임돼 있으면 안 되죠. 이런 문제도 나왔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또 딴 거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좀 추가하겠습니다. 족구부 서식에서 나왔던 거, 뭐딴 거는 다 요 정도인데요. 좀 새로운. 우리가 항상 필드 가비를 시기로 바꿨잖아요. 근데 필드 가비를 여러분들, 어, 포커스 있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필드에 포커스 있음 미리 적을게요. 우리가 그 눌려보면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필드 값이 있고, 식이 있고, 필드에 포커스 있음이 있어요. 이 부분을 조금 나왔던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본문 구역, 여러분들 똑같이 본문 영역이거든요. 영역의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해당 필드에 커스를 두면, 위치하면, 들어가면 해당 필드 안에 여러분들 배경색으로 노랑이라는 배경색을 표시되도록, 적용되도록 하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겁니다. 저장하고 폼록했을 때 여기 커서만 딱 두면 요 안에 배경색으로 노랑이 들어가요. 또 요소 노랑. 커서만 두면 노란색이 딱 들어갑니다. 그게 필드에 포커스 있습니다. 포커스는 커스입니다. 커스. 컷을 위치하면 색깔이 딱 나오더라 이거죠. 그 전에 우리가 요 조건 서식을 넣었잖아요. 우리 조건 서식 지우는 것도 알 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올라가서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좀 이따 요거 하고 알아볼 거고요. 조건부 서식에서 여러분들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을 삭제하는 방법은요. 적용한 컨트롤을 선택부터 하셔야 돼요. 만약에 본문의 모든 컨트롤 선택했다면 본문의 모든 컨트롤을 먼저 선택해 줘야 됩니다. 엑셀은 셀 포인트를 표 안에 두고 있으면 다 됐었는데, 그죠? 아무나 들어가도. 야는 그렇지 않아. 규칙을 지운다든지 수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적용한 서식이 적용된 이죠. 정확히 말하면 서식이 적용된 컨트롤, 적용된 컨트롤을 먼저 선택하고요. 이 본문의 모든 컨트롤이면 한번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들 조건부 서식하면 거기에 일단 야를 클릭을 해줘야 됩니다. 요까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또 지울게요. 지금 선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 위에 서식 탭에 가서 조건부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요 안에 막바로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자창이 뜨거든요. 규칙 편집할 때 이거 누르면 되고요. 규칙 지울 때 이거 누르면 돼요. 엑셀은 막바로 뜹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죠. 우리 지금 규칙 삭제해 볼게요. 그러면 지워졌죠. 확인 누르면 됩니다. 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면 조금 전에 여기 가면 안 넣으면 여기 뜨지만은 넣으면 규칙 편집과 규칙 삭제 버튼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수정할 때는 규칙을 수정하려면 규칙 편집 버튼을 눌려서 버튼을 클릭해서 규칙을 수정하면 되겠죠. 지울 때는 규칙을 삭제하고자 할 때는요. 결과적으로 아이콘만 여러분 삭제하고자 해요.
규칙 삭제를 끝이네. 간단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하가 중요해요. 만약에 띄엄띄엄 컨트롤에서 서식을 넣었으면 이 두 개를 정확히 선택해야 됩니다. 본문에 아무 컨트롤 선택하면 안 됩니다. 요거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서식이 적용된 컨트롤을 선택하고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 시험에서 이게 모든 컨트롤 다 넣는 거니까 내가 선택하고. 자, 그래서 우리 규칙을 지었습니다. 방금. 그리고 이제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본문 영역의 모든 코드에서 해당 필드에 커스를 두면 노랑 배경색이 들어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컨트롤 문제 한번 선택이 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서식 가서 조건부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새 규칙을 눌리시고요. 그리고 야는 여기 필드 값을 눌려보시면 필드에 포커스가 있음 있죠. 야를 선택합니다. 야는 규칙을 넣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져요. 필드에 포커스가 있음 하면 아무것도 없죠. 필드만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예요. 커서만 들어가면. 그러면 배경색은 요거거든요. 눌려가지고 노랑으로 바꿔볼까요? 제일 밑에서 왼쪽 기준에서 세 번째입니다. 얘랑 클릭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노란색을 넣었어. 그리고 확인. 이렇게 필드에 포커스가 있는 경우 다 들어가더래, 그지? 확인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저장하고 폼 보기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아무데나 더 보세요. 노란색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그럼 여기 컨트롤 커스텀 들어가면 다 들어가죠. 요 문제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형은 다 했어요. 음. 그래서 시기로서는 유형은 다 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 시기하고 요거 있으니까 필드 값에는 잘 안 나오니까 필드 값은 그냥 한 개만 선택해서 직접 입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필드 값을 필드에 포커스가 있음을 선택하고 여러분들 선택 후에 서식 아이콘 관련 서식 아이콘만 누르면 관련 서식 아이콘만 눌릴 준입니다. 거기 배경색 아이콘이죠. 이게 설정 끝입니다. 포커스가 있을 정확한 메뉴죠. 자, 요거 참조하시고요. 자, 그다음 여러분들 이제 넘기셔가지고 메이크로 구입하기 전에 제가 보고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고서가 15점짜리거든요. 쉽습니다. 네, 보고서부터 먼저 하고 나머지 VB하고 콜이로 집중할 거거든요. 좀 쉬운 것부터 먼저 하고요. 자, 여기까지가 본문에 있는 내용 끝났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맞다. 그거 한 번 준비했죠 명령 버튼. 우리 이 프린트본에 없지만은 뭐 우리 요거 한번 해볼까요? 명령 버튼을 사용해서 즉 생성해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그 문제 수행하는 부분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닫고 우리 요거 영업소 이용관리 예제 잠시로 볼까요? 연습을 할 거니까. 그러면 영업소 이용관리까지 접속했습니다. 디자인 모드.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요. 자, 문제란 게 만들어 보면 요것은 여러분들 기출 유형 위에 있는 데이터 좀 쓸게요. 요 포에서 작업할 건데요. 자, 어떤 구획 할 거냐면 폼 머리글 구역 오른쪽 부분에 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폼 닫기라는 폼이 닫기는 그런 기능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폼 닫기 폼 닫기 요 명령 버튼 만들 거 cmd 닫기를 할게요. 요 폼 닫기 명령 버튼을 클릭 시 버튼 클릭 시 현재 폼인 영업소 이용관리 예제 폼이 닫게 들어가시죠. 거기서 여러분들 요것은 이제 명령 단추를 생성해서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요.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여기 하게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그럼 명령 단추는 요겁니다. 이거. 야를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구역에 요쯤에 만약에 그림의 완성 그림을 만들어 놨다면 여기 한번 드래그해서 그려볼까요? 드래그해서 놓으면 마법사가 들어요. 야를 써야 됩니다. 우리 안 쓰는 게 아니고. 이 VB 하는 건 아니니까. 거기 보면 폼 작업 선택하고 종류를 폼 작업. 그거 보면 폼 닫기가 있거든요. 제일 처음에. 원래는 매크로 항상 영어입니다. 영어. 우리 코드 짤 때는. 요거는 마법사를 산 걸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폼 닫기 선택하고 다음. 요게 폼 닫기라는 글자로 적혀 있다면 텍스트를 넣어야 되거든요. 이거 그대로 하겠습니다. 폼 닫기. 그럼 폼 닫기란 글자를 넣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그림은 요거거든요. 뭐 문제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다 친다면 텍스트 그리고 다음 이름은 CMD 닫기라고 하겠습니다. CMD 닫기. 컨맨드 약자거든요. 닫기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마침을 넣으면 만들어진 겁니다. 야, 그럼 진짜 폼이 닫히겠느냐 이거죠. 그럼 저장하고 포보기에서 폼 닫기 명령 버튼 눌러볼까요? 그럼 폼 여러분들 닫힙니까? 닫히죠? 여기 이제 여러분들 원래는 이런 문제가 이제 6점짜리 나왔는데 잘 안 내요. 어, 그래서 조금 요즘에는 약 인기가 없어. 그죠? 그래서 명령 단추를 생성하는데 여기는 생성 작업 이때는 미리 지시하는 게 명령 단추 여러분들 컨트롤 이름은 뭐 cmd 닫기로 설정하시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에 저 명령 단추를 생성해서 요거는 안 나오고 명령 단추 버튼을 클릭 시 이렇게 지시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명령 단추 이름은 이렇게 지시하게 돼 있어요. 요걸 해라. 그 다음에 캡션은 여러분들 캡션은 이름표거든요. 캡션은 홈 닫기로. 아까 글자 이건 텍스트. 이렇게 나온 다음에 여러분 얘는 뭘로 쓰는 거예요? 명령 버튼을 생성해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요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보고서를 볼 건데요. 나머지는 뭐 나올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 3번으로 이제 작성할 건데요.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문제는요. 문제 3번입니다. 보고서하고 VB 한 문제 나오거든요. 2점 몇 점입니다. 1번 문제는 보고서 완성 문제 3점씩에서 5입니다. 15점이고요. 2번 문제가 나중에 할 겁니다. VBA 문제인데요. 코드를 직접 짜서 만듭니다. 작성해서. 자, 우리는 보고서부터 먼저 알아볼 건데요. 15점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 보고서에서도 할 것이 좀 있습니다. 우선 보고서는 출력용 기체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구역이 참 중요해요. 구역을 잘 아셔야 돼요. 필기 시험에도 구역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선 우리 보고서 한번 열고 구역도 설명할 겸 그 10페이지 보시면 기출 유형 1을 열어볼까요? 닫고. 자, 이제 밑에 보고서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시약 코드별 주문해놔.
야를 여러분들 디자인 보기로 바꿔주시고요. 자, 지금 야는 페이지 머리글이 나와 있는데 사실 위에 보고서 머리글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구역에 요 소스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고서 머리글은요. 첫 페이지에만 출력됩니다. 딱 1페이지 위에. 주로 시험에서는 보고서 제목을 만드는 거. 뭘 사용해서? 레이블을 사용해서. 그 다음에 첫 페이지만 출력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페이지 머리글은 매 페이지마다 위에 출력된 구역입니다. 위에. 주로 들어가 있는, 여기서 작업할 건 거의 없어요.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목, 이름표, 필드, 이름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고서 제목이 간혹 여기에 집어넣을 때도 있는데요. 문제에서. 그때는 여러분들 매 페이지마다 상단에 출력되도록 하시오 할 때는 보고서 머릿글에야를 만드는 게 아니고 페이지 머릿글에 보고서를 만드셔야 돼요. 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첫 페이지에만 출력되도록 하면 보고서 머릿글을 만드셔야 돼요. 혹은 보고서 머릿글에 생성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두 가지 유형이 있고 보고서 제목을 몇 페이지마다 위에 출력돼서 하시면 보고 페이지 여기 만들다는 거죠. 두 가지. 자, 그다음 세 번째 구역은 구름 머리글입니다. 구름 머리글은 지금 보시면 이하 지금 페이지 머리글이고요. 참조로 요 위에 보고서 머리글은 이 보고서는 없어요, 지금. 구역을 표시 안 해놨어요. 그다음 시야 코드 머리글이라고 여기 구름 머리글이거든요. 참조로 여러분들 요 위에 보면 그룹화 및 정렬이 있죠. 그거 잠시 늘려볼게요. 그러면 이 소스가 시험에서 그룹은 한 개 해놨습니다. 시야 코드. 시야 코드로 묶어놨기 때문에 이 구름머리글이 표시되는 겁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 뭐가 들어갔냐면 이름표를 넣어놨어. 원래 이름표가 페이지 머리글에 잘 넣는데 야는 요 구름머리글을 넣어놨거든요. 그 구름머리글로 뭐 하는 거냐면요. 그룹을 설정했을 때 기본적으로 표시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그룹 바닥글은 그룹 설정하면 기본적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주로 기출에서는 대개 대부분 그룹이 설정되어서 나옵니다. 되어서 여러분들 문제를 출제해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막 되어 있으면 어떤 게 나옵니까? 요새가 되어 있는데 점열을 추가하는 문제가 주로 기출 문제. 그러니까 그룹은 되어 있지만은 정렬 두 번째 정렬 기준 뭐 필드 나오고 오름 내림하시오. 이게 이제 시험입니다. 그런 말이 그런 본문 위에 있습니다. 그냥 그룹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한 페이지 여러 번 나올 수도 있죠. 뭐가 그룹된 데이터가 아니고 그룹 머리글에 요 제목들 있죠. 야를 페이지 머리글에 놨으면 딱 몇 페이지 위에만 한 번만 딱 나오시면은 그룹 머리글에 이렇게 필드 제목을 넣어놨다면 그룹이 바뀔 때마다 한 페이지에 여러 번 나올 수 있다는 소리죠. 그게 그룹 머리글의 특징이에요. 근데 실전 시험에서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룹 설정된 필드명을 출력하고요. 그다음 다른 필드와 같이 출력돼 있고 여기 이 시험에 좀 나오는 편이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 첫 번째 나올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매 페이지마다 반복 출력하시오. 무엇을? 페이지 그룹 머리글 내용이. 그래서 항상 반복 실행 반복 출력 나오면 나중에 이 설정은 반복 실행 구역이라는 설정이 있거든요. 요것을 예로 할 거고요. 여기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페이지 바꾸면 됐거든요. 현재 구역이 나오기 전에 페이지가 바뀌도록 혹은 구역 뒤에 할 때는 야가 구역 전도 있고 구역 후도 있고 구역 전후도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바꿈도 그룹 머릿글에서 설정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쉬운 요 세 가지. 나오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보면 시험 문제에서.
그다음에 본문은 실질적인 데이터, 레코드가 출력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도 야가 본문. 필드가 바운드 돼 있죠. 여기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밑에 바로 밑에 그룹 바닥글이 보이죠? 시약 코드 바닥글. 그룹 바닥글은 많은 거냐면 집계 함수가 출제가 되는데요. 몇 페이지마다 나오는 건 아니고 그룹이 바뀔 때마다 그룹 바닥글이거든요. 집계 함수 설정하면 그룹별 집계, 즉 개수, 합계, 평균 이게 출제가 되는 거죠. 그룹 바닥글은 다 집계 함수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 함수를 쓰는 거거든요, 세 개.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바닥글에는 요 밑에 오거든요. 야가 페이지 바닥글이에요. 페이지 바닥글은 몇 페이지 밑에, 항상 몇 페이지마다 밑에 출력되는 거예요. 아래. 주로 시험에 야들은 빠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인쇄할 때 페이지 번호 늘 나와줘야 되잖아요. 날짜도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나올 때도 있지만 이거 아니면 이거. 주로 페이지 번호가 늘 나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페이지 번호 넣는 거하고 날짜 넣는 거. 근데 마지막으로 보고서 받았거나 우리 요 데이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영역인데 보고서 받았거는 딱 마지막 페이지에 맨 마지막 줄. 거기에 여러분 집계 함수가 시험인데요. 그럼 보고서 바닥글에 집계 함수를 넣으면 똑같은 함수지만은 그룹 바닥글에 넣으면 그룹별 집계고 보고서 바닥글에 집계 함수 넣으면 전체 집계예요. 전체 그룹을 떠나서 전체 그 필드에 대한 개수, 합계, 평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약간 성질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서는 구역이 총 몇 가지로 구분되냐면 여러분들 구역은 7. 자, 7가지고 그 구역에 대한 순서하고요. 플러스 위치가 중요하죠. 왜냐면 우리 그룹 바닥글에 그룹머리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더라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설정 작업할 때는 디자인북이고요. 확인 작업할 때는 인쇄 미리북 또는 여러분들 요걸로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왜 이걸 강조하냐면 보고서는 보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왜 봐야 됩니까? 페이지 인쇄 미리 보기는요. 페이지 부분, 페이지 번호 부분이 있어요. 페이지 부분인데. 이 보고서 보기하고 레이아웃 보기는 페이지 구분 없이 한 화면에 싹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페이지 바닥글에 페이지 번호 오면 확인할 수가 없어요. 페이지 구분이 없다 보니까. 그냥 한 화면에 싹 다 나오는 겁니다.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 보기 보시면 눌려보시면 보고서 보기 말고 일단 인쇄 미리 보기 눌려볼까요? 이거 눌리면 여러분들 보세요. 페이지가 이렇게 구분돼서 밑에 페이지만 안 넣기 때문에 그런데요. 요 밑에 페이지 바닥글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ESC 키 누르시고요. 보고서 보기 누르면 요것은 여러분들 지금 계속 연결돼서 안 나옵니까 화면에? 그죠? 하나만 샥 다 나오는 거야. 그럼 약 1페이지로 나오죠.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화면에 싹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 보기는 여백을 보여주면서 다 나옵니다. 눌려볼까요? 요 여백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페이지 레이아웃은 요 컨트롤 크기 정도는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서 작업할 수 있는 화면이 레이아웃. 그래서 여러분들 레이아웃 보기하고 보고서 보기는 페이지 구분이 없다 보니까 이걸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결과 그림은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 출제한 겁니다. 꼭 이걸로 확인하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디자인 보기로 바꿔주시고. 자, 그리고 일단은 내용은 좀 시간상이 좀 끊기다 보니까요. 월요일부터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하다가 막 멈춰버리면 좀 그러니까 시간상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는 보고서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올 정도 만에 모든 쿼리까지 다 끝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마치겠습니다.